이번 주제는 디지털 러닝 트렌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입니다. 디지털 러닝 혹은 일러닝 쪽에서 2013년에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이제 부각이 되는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 간의 연관성,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가지 트렌드를 적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게이미피케이션,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 멀티 디바이스 웹, 그 다음에 MOOC, 그 다음에 HTML5, 그 다음에 틴캔 API, 그 다음에 뭐 플립드 학습, 스마트 교실 이런 주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전에 하나 또 중요한 어떤 그 배경적인 요소가 OER이라는 겁니다.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OER은 그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컨텐츠들을 그 오픈해서 개방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는 뭐 그런 일종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컨텐츠, 교육 컨텐츠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칸 아카데미도 그렇고 아니면은 테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가도 엄청나게 많은 교육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또 뭐 유튜브하고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티처 튜브라고 만들어서 또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또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뭐 위키피디아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그 다음에 각 방송국에서도 방송 콘텐츠들을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지만 옛날에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그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많은 환경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을 할까 아니면 학습자가 활용을 할까 교실에서 활용을 할까? 정기교과에서 이런 거가 문제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의 방식들은 옛날 산업시대에 그러한 것을 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컨텐츠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웹에 올라와 있죠.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큰 이슈고 이것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 다른 그런 어떤 트렌드들 디지털 학습의 트렌드들하고 조금씩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트렌드 1, 게이미피케이션을 봅시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어떤 게임에서의 요소를 활용하자, 컨텐츠 혹은 어떤 교육에 활용을 하자, 이제 이런 것인데요. 지금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트렌드를 보면은 2009년, 2010년까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다가 2011년서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를 보면은 The process of using game thinking and game mechanism 게임적인 사고와 게임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용해서 to solve problems and engage users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이 몰입하게 하겠다. 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요소는 동기부여와 몰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죠? 게임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동기가 부여되고 몰입을 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요소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끄집어다가 교육에, 학습에, 컨텐츠에 어떻게 집어넣을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의 메커니즘, 게임의 요소들을 보면은 디자인할 때 뭐 게임에서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그 감정을 자극한다거나 또 레벨업도 마찬가지죠. 랭킹을 매겨가지고 내가 게임을 했는데 네가 전체에서 몇 등이다. 예?
그렇게 해서 동기를 자극시키고 경쟁을 하게 하고 나를 비교하게 하고 남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도전 과제를 줘가지고 챌린징하게 하고 경쟁과 또 그거를 또 달성을 하면은 보상을 해주고 이러한 요소가 인간의 인지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자극을 하고 끄집어내서 몰입을 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케팅에서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공사 마일리지. 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커피집에 가면 마일리지 주잖아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스탬프를 찍어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더 마셔야 되겠다라는 어떤 것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면은 포도송이 스티커를 주잖아요. 뭘 하면은 냉장고 앞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먼저 채우려고요. 그런 요소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마케팅이나 학교에서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의 룰을 보면은 어떤 고난이 있고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극복을 하면 거기다 보상이 있고 보상이 있으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랑하게 해주고 자랑을 통해서 저 사람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하니까 서로 경쟁하게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게임의 모습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즉각적인 피드백, 내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그 정신을 놓지 않고 계속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또 공동 참여 활동을 통해서 협업과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같은 팀끼리 그 다음에 같은 팀끼리 또 다른 쪽하고 또 경쟁을 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기다 보였지만 뭐 비슷한 얘기가 있을 수도 되겠지만은 보상,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성취, 자기 표현, 경쟁, 이타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인간의 욕구를 계속 자극을 해서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뭐 얘들은 뭐 우리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료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레벨업을 시키고 배지도 주죠. 요새 배지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가상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크레딧도 주고 쿠폰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사용을 내가 많이 하게 하면은 네가 열심히 하게 하면은 뭐 칭호도 다르게 해주고 포인트도 주고 배지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발견하거나 체험을 할 때마다 레벨업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가상 화폐도 주고 순위표도 주고 뭐 이런 내용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수모라는 뭐 사이트가 있대요. 여기 보면은 URL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회사에서 사원들이 절전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의 전기를 아끼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게임을 도입을 해서 그 직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거기에 맞는 보너스를 보상으로도 얻고 이러한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에 게임적인 요소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뭐 위에서 회사에서 뭐 강요하거나 절전을 하라고 잔소리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아서 훨씬 효과적인 절전과 전략을 했다라는 어떤 사례고 연말에는 인센티브로 거기에 대한 또 대가도 돌려받고요. 또 다른 것은 운동도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 앱들에다가 집어넣어서 앱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메달도 쌓이고 포인트도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운동을 해가지고 얻는 포인트나 나의 상태를 게임 형태로 만들어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SA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영업 직원들을 이제 훈련을 할 때 영업 기술이라든가 영업 기법들을 실제 시뮬레이션처럼 만들어서 게임을 하듯이 그런 기법들을 배울 수 있게 만든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면은 태깅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미지 서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뭐 하늘이다 이렇게 하늘이라고 키워드를 치면은 하늘에 대한 구름 이미지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 자체에 하늘이라고 누군가가 태깅을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태깅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태깅을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을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그걸 보고 태깅을 하겠어요. 이 사진은 어떤 거에 대한 거다, 어떤 주제다, 어떤 키워드다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자료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글이 자동화하기 어려운 이미지 태깅에 게임화를 도입했어요. 게임에서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 군데서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본 그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게임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가입을 하면 띵띵띵띵 하고 제가 들어가죠. 그러면 잠시 후에 당신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한 몇 초 안에 띵 하고 당신의 파트너가 찾아졌습니다. 근데 그 파트너가 어디에 있냐면은 터키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죠.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터키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사진이 하나 탁 뜹니다. 그럼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내가 치는 거예요. 하늘, 뭐, 푸른색, 구름,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터키에 있는 아이도 그 사진을 똑같이 보고, 우리도 서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진을 보고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그 사진과 관계된 키워드를.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똑같은 사진을 터키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진을 보면서, 걔하고 나하고 똑같은 키워드를 치게 되면은, 띵동 하고 포인트가 올라가고, 다음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사진 하나를 놓고 터키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 사진은 뭐에 대한 거다라는 동의를 한 거잖아요. 동의를. 그러면은 그 단어가 그 사진에 태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둘만의 의견을 가지고 태깅을 하지 않겠죠. 같은 사진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얘기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태깅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태깅을 자동화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고 저는 사실 그걸 하면서 이게 거기에 활용되고 이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게임 자체가 워낙 재밌고 아주 간단하지만 재밌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또 마음도 있거든요. 아, 내가 재밌게 하면서도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요. 이게 뭐 몇 가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렌드는 모바일 기술과 멀티 디바이스 웹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데스크탑 PC의 세상을 살았죠. 지금 벌써 2011년부터 PC의 판매 대수와 태블릿이나 노트북의 판매 대수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12년, 2016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노트북과 태블릿의 판매와 사용 대수가 PC를 이제 능가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우리가 디지털 교육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PC를 고려하는 것보다 노트북과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멀티 디바이스 웹입니다. 어떤 웹으로 우리가 만들면은 그 웹이 PC에서만 운용되는 웹이 아니고 자동으로 노트북, 태블릿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데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웹이 멀티 디바이스 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거 2012년에 이제 시작된 것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온라인 대학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오픈 코스하고는 조금 달리 매시블리 오픈 온라인 코스라는 건데 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그 과정에서 다른 강의에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HTML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ML5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티 디바이스 웹,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멀티미디어나 그래픽 자료를 쉽게 처리하고 플러그인도 없이요. 지금은 디바이스가 다르거나 아니면 웹이 다르면은, 웹 브라우저가 다르면은 또 플러그인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입니다. 게다가 그 멀티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 메모리 소모도 최소화되고 운영 체계나 웹 브라우저하고는
별도로 거기에 디펜드 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준으로, 웹의 표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만들 때는 항상 또 요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